주식쇼 스트라이크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지난주 급등, 지난주 사실 금요일부터 약간 주춤했었는데 오늘까지도 소폭이지만 조정세는 이어졌습니다. 단기 급등 이후에 1940~50선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 코스피. 사실상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 나와줘야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시장과 종목에 관한 모든 것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챙겨봤습니다. 일부에서는 전문가의 시장 분석을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의 종목을 담아 평균 수익률이 누가 더 높은지 월간 단위로 1인자를 골라내는 1인자를 찾아라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지만 전문가 시장 보는 눈을 보다 깊이 있게 강의 형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위한 홈런주 공략 종목이 2부에서 공개되는 이만큼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라이크 1부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멘토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주병선 전문가님 그리고 피닉스맨 김혜동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피닉스맨 김혜동 전문가님 그리고 주병선 전문가님 어떤 멘토분이실까요? 화면 준비했습니다. 프로필 소개 들려드릴게요. 주도주와 세력주만 공략한다. 21선 매매는 실패가 없다. 주도주 매매 신화, 주병선 소장의 멘토링이 지금 공개됩니다. 돌파 갭과 상승 추세 기법, 과대 낙폭과 추세 돌파의 이평 이론, 우량주와 실적 중심의 중소형주 공략 전법을 구사한다. 피닉스맨 김혜동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네, 훌륭하신 두 분이죠. 이렇게 멘토님 모시고 먼저 시장 분석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들은 10일째 사자를 이어갔지만 매수 강도는 그야말로 확연히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도 장중에는 매도 압력을 계속 가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방송에 나왔습니다. 근데 방송에 매주 월요일 날 나왔었는데요. 지금까지 한 달 이상 이렇게 쭉 보면 월요일 날 뭔가 그 변화의 시그널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특별한 날입니다. 네. 변화의 시그널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걸 통역을 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평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주관이. 저는 외국인과 기관이 하는 말을 그대로 통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같이 장을 지켜보셨죠? 네, 장을 지켜봤는데요. 이제 드디어 외국인은 펀드에 자기들이 담아야 될 물량을 거의 담았다고 하더군요. 네, 기관도 자기들이 펀드에 담아야 될 물량을 거의 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무슨 변화가 오느냐 하면 지난주 목요일이든가요? 네, 자동차가 못 가고 지금까지 못 가잖아요, 지금. 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IT가 못 가고 오늘도 못 가잖아요. 네. 네. 결국은 전차 군단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요? 프로들이요. 기관과 외국인이 저한테 얘기하더군요. 전차 군단은 하반기의 주도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매주 월요일 날 서울경제TV 주식쇼 스트라이크 나가는 걸 아는데 나가서 얘기해라. 이제는 하반기 주도주가 전차 군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얘기해라. 그러더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하반기 주도주가 뭐냐 했더니 차화정을 비롯한 얘기를 지난 상반기 때 아느냐? 그래서 알죠. 그랬습니다. 역시 중국 관련 중화기가 하반기의 주도주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얘기는 제가 이미 한 달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중화기가 하반기 주도주라고 한 달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철강이나 건설조선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네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철강, 건설기계는 뭔가요? 이건 완제품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중후장대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엄청난 투자 설비가 필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보다시피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그럼 중화기는 어떠냐? 화학과 기계는요, 원료와 소재다. 모든 산업에 조금씩 들어가는 거고 모든 산업에 조금씩 들어가는 원료와 소재고 부품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산업이고 각 기업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산업이다 그러더군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은 초지일관 자기의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개인과 기관은 갈팡질팡했어요. 네, 종가예요. 종가에 기관이 매수한 걸 아시나요? 네, 원래 투시는요, 하루 종일 1,000억 매도를 했는데 종가에 300억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지수가 기관이 플러스 300억으로 마감이 된 것은 투신 때문이죠. 네, 투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종가에 플러스로 마감했다는 것은 내일부터 그래도 조금이라도 상 방향으로 본다는 거죠. 네, 그러나 주의할 사항은요. 주의할 사항은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순매수 300억이 잡혔는데 무슨 얘기냐고요? 네, 조심하십시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포트폴리오 조정 중이고요. 뭘로 조정하고 있다고요? 전차 군단을 비중 축소하고요. 중화기를 비중을 늘리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채워야 될 물량을 다 채웠기 때문에 포트를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는 외국인은 300억을 샀지만 사실은 판 거예요. 무슨 얘기냐? 프로그램 매수가 3,500억이 들어왔잖아요. 결국 자기들은 손으로는 계속 팔고 있었고 기계로 하여금 사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특이한 사항은요. 중소형주를 많이 사더군요. 이건 기관이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중소형주 그동안에 자기들이 못 담았잖아요. 대형주만 담고.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뜻인가요? 이제는 지수 하락은 거의 없다. 상방향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죠. 글로벌 증시를 보더라도 미국의 다우나 유럽의 3대 지수를 보더라도 하방 압력보다는 상방이 더 많죠. 네, 너무 걱정 마시고요. 단지 전차 군단에 너무 미련을 갖지 마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너무 재미있는 얘기였는데요. 혹시 이런 질문은 안 하셨습니까? 그 신호를 받으실 때 전차 군단이 혹시 잠깐 쉬는 거 아닌지 하반기 주도주 자리를 내줄 만큼 그렇게 이제 확실한 어떤 누구의 물량 나오기인지 잠깐 쉬는 건지 영원히 쉬는 건지 요거 질문을 안 하셨는지요? 네, 저는 이 주식을 문사철로 하는 사람인데요. 네, 문사철이 뭐냐고요? 문학, 역사, 철학을 기반으로 심리학을 기반으로 주식을 보는 사람인데요. 한 번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않는다 하더군요. 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전차 군단에 대한 미련은 좀 버리자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내일장에 대해서 어떤 뷰를 갖고 계실지 저희가 잠시 후에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동 전문가님, 네. 진짜 아까 중소형주 얘기를 하셨지만 네. 코스피는 뭐 그렇다 치고 코스닥은 너무 잘 가요. 이제 막 네. 테마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대선 테마들이 그 한동안 좀 주춤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대선에 맞물려 가지고 어떤 공약이라든가 새로운 뉴스들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그 출렁임이 굉장히 좀 크게 움직여주는 현상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하반기 때 우리가 11월 달 대선 시즌을 맞아가지고 이제 8, 9, 10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굉장히 대선 테마 또 그 외 주변주들이 이렇게 그 크게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지수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포트라든가 과거에 대장주였던 그런 그 테마들이 저점 눌림목에서 바닥을 좀 형성할 때 여러분들께서 좀 만약에 또 매매를 하신다면 그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오늘 회원분들하고 같이 예. 들어간 뭐 테마라든가 혹은 박근혜 테마를 정리했다든지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또 예. 혹은 다시 매수에 들어가셨다든지 뭔가 매매를 하신 게 있나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우리가 과거에 대장주라고 했던 그런 그 종목군들이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바른손이라든가 영남제분 요런 그
중소형 테마들 좀 많이들 상승했는데 사실 그런 종목군들은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고요. 우리가 주변을 좀 더 넓게 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곡물 관련 그 테마들이 좀 많이들 작용을 했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세아텍이라는 종목이 좀 있었습니다. 농기계 관련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 우량한 회사로 그동안 그 시세를 제대로 내지 못했는데 최근 또 이렇게 또 강한 흐름들을 또 나타내 주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 대선 공약과 관련돼 가지고 꼭 이렇게 좀 주변주라고 좀 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있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자동화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컴퓨터라는 이렇게 또 그 우량한 회사가 있는데 한국컴퓨터. 예. 저희 어흥 이상훈 전문가님 금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그걸로 예. 상한가 3번 간 걸로 저희가 막 축하드리고 아, 1등 하셨었어요. 그러셨습니까? 근데 오늘 더 갔던데요. 예, 저희는 보름 전에 나갔습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 공식적으로 무방해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여태까지 보유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 굉장히 좀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그 포트들이 어떤 그 시점이나 타이밍만 잘 맞춰 가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우량한 회사들이 숨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게 또 주식에서 우리가 그 금물 이렇게 캐가지고 새로운 보석을 발굴할지 그런 그 재밌는 또 맛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참조를 하시면 또 단기 수익을 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금 캐시고 나셔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알겠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좀 잘 된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보석되기 전에 예, 예. 우리 좀 함께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내일장 이제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덜어내고 움직여 줄 건가? 그것도 위쪽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병선 전문가님. 네, 내일 상승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막판에 투신권도 조금 사줬습니다. 이유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김혜동 전문가님은요? 저는 그 지수는 계속적으로 하락 그 시점에 좀 있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에도 뭐 단기 과열 쌍봉 얘기하셨는데 하락 이유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먼저 주변선 전문가님 상승 전망하신 이유는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락해야 될 이유를 오늘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외국인들이 물론 팔진 않지만 뭔가 매수 강도를 확 떨어뜨린 게 이건 뭔가 좀 어떤 조짐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포트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하락을 해야 될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요. 오늘 저는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제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상승을 해야 될 이유는 아주 많더군요. 네.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 매매를 아시나요? 네. 프로그램 매매는요.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로 나눠지는 것도 아시죠? 네. 차익 거래는 선물하고 관계 있고요. 비차익 거래는 투망을 쳐서 잡아들이는 고기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지금 프로그램 매매는 거의 80% 이상이 외국인이 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지난 10여일 이상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은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외국인이라면 왜 이렇게 투망을 걸쳐놓고 모조리 쓸어 담고 있을까요? 왜 선물을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하고 투망을 쳐놓고 비차익 거래로 매수를 쓸어 담고 있을까요? 지수가 하락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지수가 하락하고 주가가 폭락한다면 왜 사겠어요? 네. 단지 이들이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동안에 열흘 이상 계속 비차익 거래, 차익 거래 프로그램 매수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에 지난 몇 개월 전에 자기들이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글로벌 금융이 문제가 있어서 줄여놨었던 포트를 다 채웠고 그동안 채운 거죠. 한 열흘 이상. 네, 다 채웠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반기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자동차의 비중을 축소하고 이제 드디어 비중 교체, 주도주 교체의 작업을 하느라고 자기들이 정신이 없어서 지금 매수 강도를 줄였을 뿐이라는 거죠. 네. 중형주도 왜 담을까요? 중형주. 그동안 대형주 때문에 정신을 잠깐 한눈 팔았었던 중형주를 사는 이유도 중형주 중에서도 저평가 매력이 있는 주식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요. 지수는 2천을 향해서 시동을 건 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인천을 찍을지 안 찍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2천 부근까지 지수가 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사실상 최근에 이제 지수를 올려놨던 주역인데 외국인들 포트 교체 발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전차 군단에서 우리도 조금 미련을 놓고 뭐 중화기, 화학과 기계 쪽으로 조금 종목 교체를 할 필요도 있겠군요. 전번에 한 2주 전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경기 민감주가 지금 가고 있는데 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기 방어주를 버리고 경기 민감주로 가는 게 어쩌냐. 그래서 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네, 쉽게 네. 갈아타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버리고 하루아침에 사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차 군단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찬성하나 완전히 팔아버리는 것은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적절하게 포트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전차 군단 전량 매도 아이쿠나가 아니라 비중 정도만 같이 좀 줄여주는 정도를 권유를 하셨습니다. 자, 김민동 전문가님 내일장 하락으로 보시는 이유, 하락폭도 크리라고 생각하세요, 설마? 그렇게 그 하락폭이 이렇게 커진다고는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내일장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요 지수가 만약에 지금처럼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상당 부분 이렇게 좀 떠받칠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이 좀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좀 이렇게 그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일 좀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도지 형태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상승권에서 나타나면 이제 갈림길이 명확하게 나타나죠. 위로 굉장히 우상향을 하거나 밑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받거나 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선을 두 가지를 좀 그어드렸습니다. 그 위에 상방에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깨질지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5월 12일 날 좀 기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도 도지 형태가 나왔고 오늘도 제가 또 우연찮게도 이렇게 도지 형태가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 5월 11일 이후로 또 이렇게 차트가 굉장히 좀 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상승길로 갈지 아니면 하락길로 갈지 굉장히 교차로에 서 있기 때문에 내일장하고 다우라든가 유럽 시장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들이 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찾는다면 요 라인, 그 두 라인을 좀 크게 깨진 않을 걸로 봅니다. 소폭의 조정만 예상이 되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실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린 지수 관련 그런 종목들보다 이렇게 그 시장에서 숨겨진 우량 테마들을 찾아가시면 굉장히 수익률 게임에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 물가가 오르는 게 네, 예. 그 주식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네, 사실 인플레이션이 자동적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때 사회 경기 그 소비 심리라든가 지표들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공공재라는 게 반드시 그 전체적인 사회 그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과거에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을 이루는 대표적인 가격 그 지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참조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과 이렇게 주식은 또 반대로 가는 것들 잘 아실 겁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거품이다 아니면은 바닥을 쳤다 뭐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이렇게 수익을 거두기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금이라든가 은행에 우리가 금리를 좀 맡기더라도 많은 이윤을 찾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렇게 주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부동산 사가지고는 돈이 안 되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조금 더 몰려드는 구조가 아니겠느냐. 큰 그림에서 또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과연 내일장 정말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더 중요한 이 두 분의 전문가의 관심 종목을 공개받도록 하겠습니다.